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, 말 그대로 전격적으로 성사가 됐습니다. 꽉 막힌 국정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정치부 김하림 기자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김 기자,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사실상 영수회담 필요하다 이런 말 많이 나왔었잖아요. 근데 잘 될까? 이렇게 회의적인 말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격적으로 성사가 된 겁니까? 네, 21대 국회도 여소야대였지만 22대 국회 여소야대와는 의미가 다릅니다. 윤석열 정부 심판 성격으로 만들어진 구도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야당 협조 없이는 국정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. 또 최근 지지율 급락 추이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민주당으로서도 이 대표가 2022년 당대표 수락 연설 때부터 윤 대통령을 만나 민생 정책 공동 추진을 요청할 것이라고 한 10차례 정도 제안했던 만큼 거절할 명분이 없었을 겁니다. 네,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안 나온 것 같고요. 근데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떤 이야기들을 할 건가, 의제가 뭔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? 네, 두 사람 모두 통화에서 민생을 강조한 만큼 민생 관련 의제가 가장 먼저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. 특히 민주당은 어제 1인당 25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포함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을 정부 여당에 제안했는데요.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현금성 포퓰리즘은 마약이라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드러냈었습니다. 정부의 재정 지출에 대한 의견 조율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지 주목해볼 대목입니다. 또 궁금한 건 국무총리 인선이에요.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렇고요. 야당의 협조가 아주 필요하지 않습니까? 이 문제도 당연히 거론할 것 같은데. 네, 맞습니다. 특히 국무총리는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좀 인준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의견을 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만약에 회동 당일까지 총리 후보자 지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후보자 제안을 비롯한 논의도 있을 수 있겠고요. 지명이 이뤄진 후라면 국회에 빠른 인준을 부탁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또 민주당이 재발의한 제2양곡법과 해병대원 수사 외압 특검법 등 야당이 처리하려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같은 예민한 문제가 언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.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얘기는 없을까요? 네, 사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에 회의적이었던 건 이 대표가 수사와 재판을 받는 상황과 무관치 않았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 대표와의 회담 자체가 민심을 받아들이겠다는 메시지가 될 거라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. 다만 영수회담에서 설사 비공개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사법 리스크가 의제로 올라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. 일종의 정치 거래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양쪽 모두 배제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정말 어렵게 성사가 됐잖아요. 여야 간의 협치의 상징이 될 수 있을까요? 네, 영수회담은 김영삼 정부에서 10번, 김대중 정부는 8번 있었는데요. 꽉 막힌 전국을 풀어준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노 전 대통령이 제안한 대연정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거절하면서 성과 없이 끝났고요. 문재인 전 대통령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2018년 4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수준이었습니다. 다음 주 아무래도 영수회담 소식을 전할 텐데 좋은 소식을 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자, 잘 들었습니다.